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후나 저녁에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합니다. 리플의 현재 가격이 467원. 현재 이 매물대에 정확하게 막혀 있어요. 여기 매물대를 뚫으면 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의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3천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죠. 3천만 원을 딱 찍고 여기도 매물대, 요 라인이에요. 여기 매물대 딱 맞고 선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입니다. 자,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요 라인에 매물대를 딱 맞았죠. 그래서 밀렸어요. 그대로 밀려서 현재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자, 이더리움의 반등이 가장 강했죠. 약 200만 원까지 왔어요. 얘는 여기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내렸기 때문에. 그쵸? 디파이랑 시파이, 이더리움 플랫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레버리지 축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밀렸죠.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 라인까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비어 있다. 항상 언급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커지는 앞으로 가치가 커지는 대상에는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습관을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이 200만 원은 언젠가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겠죠. 더불어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현재 3천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 가격대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XRP, 리플. 리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그리냐?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제드 맥켈럽의 물량은 완전히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USDC 그리고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을 잠식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을 거예요. XRP의 모습은 카카오의 모습과 비슷하다. 자, 볼게요, 한번. XRP의 큰 그림입니다. 2018년도, 17년도에 173원. 업비트 기준이니까 이게 빗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이 쌌었죠. 그쵸?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4년, 5년을 고생해도요. 딱 2달,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자, 카카오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삼성 SDI와 보면 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보이시죠? 이게 하나가 1년짜리예요. 1년. 하나, 둘, 셋, 넷, 다, 1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한 15년 박스권이에요. 큰 그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배 알파. 근데 1년, 2년, 딱 2년이면 끝냅니다. 자, 15년을 기다려도 2년이면 끝낸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차트를 볼게요. 삼성 SDI 연봉입니다. 자, 얘는 자, 99년, 2000년대부터 거의 박스권이었죠.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2017년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딱 3년, 그리고 크게는 1년이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다. 자, 주식으로 제가 얘를 빗대어서 드렸는데요. 코인 시장은 다르겠죠. 블록체인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괴력에 100배 이상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SEC와의 소송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죠. 그리고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겠죠. 제가 찐 상승은 금융기관의 XRP가 꽂혀서 정말 사용이 될 때, 그리고 전세계 12DC의 각 기득권의 국가의 상용화가 시작되는 기점에 XRP가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CBDC의 도매, 거액 결제용으로서 사용이 될 때, 자, 우리가 봐보지 못했던 가격,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자, 갑니다. 그래서 XRP의 모습은 자, 에너지가 응축되면 4년, 5년, 6년, 7년을 고생해도 1년이면 끝낸다.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직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요.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약간 낙폭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0.81, 0.84, 0.69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니케이 한번 볼까요? 현재 니케이가 0.65, 상해가 보합권, 항생은 0.85, 하락폭이 살짝 있는 상태예요. 크지 않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 경기 침체 우려에 옐런 회담 메시지 주목. 애플이 쏘아 올린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 심리 하락해왔다. 긴축 예고. 벌써 7만 확진자 폭증. 애플 경기 침체 소식에 나스닥 0.81 마감하였다.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외환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코인 시장이건 자산 시장의 미디어가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얼마나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오지랖이 아니라 얼마나 그 조울증 비슷하게 오락가락하면서 이방 같기도 하고. 저는 참 미디어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특히 국내 미디어. 필터링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펀더멘탈에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말을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해서 내꺼화 시켜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자, 하루 잠깐 쉬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립니다. 남들과 대중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다르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100명 중에 2명, 3명 안에 2등, 3등 안에 들어야 결국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동행하는 거, 삼성전자 20년 이상 동행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아마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과 기타 등등의 펀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코인들의 긴 시간 동안 동행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부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끊임없는 멘탈, 개인 투자자는 90% 이상이 멘탈입니다. 내가 멘탈이 흔들거려서 팔고 나면 늘 올라가죠.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지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본래 가치보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요.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XRP와 리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자금으로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다.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더 올라가기도 하겠죠.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입니다. 데이빗 슈왈츠,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NSA. 여기서 보안과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개발자 분야에서 입지 전적인 사람이죠. 미국 NSA,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국정원과 비교도 안 되겠죠. 전 세계의 정보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NSA. 여기서 리플사의 암호화폐 XRP의 제작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데이빗 슈왈츠이다. 암호화폐 XRP의 안정성은 슈왈츠가 설계한 리플사에 일하기 전 슈왈츠는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화과 컴퓨터 공학을 융합한 기술들을 개발했다. 그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여기 되고요. 더 이상 자료가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건 NSA에서 전 세계 이 블록체인, 이 설계 분야에서 압도적인, 입지전적인 그런 개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 이분이 우리 리플의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 브래디 갈링하우스,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을 위한 것. 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컨센서스 2022 리플의 CEO는 SEC에 대한 자신의 소송이 리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산업 전체를 위한 것, 산업을 위한 것이다. 크립토와 블록체인과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컨센서스 2022와의 인터뷰에서 SEC를 상대로 법원에 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정되고 완료되면 SEC와 싸우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 또한 SEC에 대한 자신의 싸움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전체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 싸우는 이유, SEC는 싸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착하는 소규모 회사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삥을 뜯는다, 이런 언급이겠죠. 또한 그는 자신의 싸움은 리플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위한 것. 리플은 정확히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SEC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 전반에 걸쳐 1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에 달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도르티는 이 사건에서 타임라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XRP 원장이 먼저 생성된 이후 1000억 XRP, 나중에는 리플이 생성되었습니다. 리플이 설립된 후 1000억의 일부가 기부되었으며 이는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리플은 투자 계약의 일부로 XRP를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XRP가 유가증권으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SEC의 비난은 합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8월에서 11월 사이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리플이 미국 땅에서 계속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EC와의 소송이 하루속히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큰 판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반과 현물 ETF,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제도권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자, 리플의 트위터에 제드 맥케일 물량이 종식이 됐다고 하면서 인사이트 아티클을 등재했습니다. 스탠드 드디어 타코가 떨어졌다. 제드의 물량이 90억 XRP를 소유했었는데 이제 종식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리플의 첫 번째 노일의 역할이죠. 전 세계 CBDC의 상용화, 그 연결 브릿지 연결 통화를 담당한다. 금융기관 간 거액 결제용, 도매용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사용되는 게 XRP와 리플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CBDC가 사용되는 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을 했고요. 메타로 연결이 되면서 그 부분에 브릿지로서 사용이 된다는 부분을 제가 이미 수십 번 강조드렸죠. CBDC, 법정 앞의 미래입니다. 자, 계속해서 리플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온다.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이 인프라를 준비를 하고 있다. 백그라운드는 제가 계속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뒤에서 인프라를 까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근대 수백 년을 지배해왔던 금융기관, 그 은행의 글로벌 리스트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내는지, 미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면 말을 다 한 거예요, 사실. 영란은행, 그리고 IMF, 월드뱅크, 여기에 실제 민영은행들은 HSBC,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모든 부분들이 판을 깔아 나가고 있다. 자, 중앙은행들과 실제로 일부 회사가, 민간 회사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앙은행은 사실 회계장부를 공유해 준다는 부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브릿지를 연결한다는 그 부분은 기득권이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리플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잠재력이 금융기관 간에 압도적인 합의를 생성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금융기관, 중앙은행 이 부분에 대해서 깔려지는 시기만 차이가 발생합니다.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보시고요. 연준의 다음번 금리의 한계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다음번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와 돈을 찍어내서 국채와 MBS, 그리고 파생상품 기준, 사실 중앙은행이 파생상품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 방향이 없어요.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제의 수단, 디지털의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과 같이 융복합되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통화 시스템에 대한 다음번 방향이 바로 CBDC, 디지털 통화입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응답자의 70% 이상이 CBDC가 향후 5년 이내에 주요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으며 사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거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5년일지 그 안으로 땡겨질지 그 기준점이겠죠. 그쵸? 저는 이보다 더 땡겨지리라 생각을 해요. 다음번 금리 인하의 시스템, 긴축이 끝나고 다음번 금리 인하의 시스템에 오게 되면 통화 시스템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89%, 약 90%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다. 특히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CBDC가 주도할 가장 큰 잠재적인 돌파구로 금융 통합 또는 신용 접근성 형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를 사용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국경 간 송금 같은 것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지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2023년까지 금융 포용성을 85%까지 높이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IMF 새로운 보고서는 재정적 포용을 증진할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자, IMF의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더 빠르고 저렴한 지불 외에도 CBDC의 디지털 특성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사회가 대출 및 기타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액세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용기록을 수립하고 구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은 암호화폐의 가장 높은 채택률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호 운영성과 금융 포용성, 리플이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죠. 상호 운영성, 국경 간 결제, 그쵸? 도매를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결제와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 포용성. 자, 남미와 중동, 자, 은행 계좌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금융 포용성이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을 모니터링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은 거주자 중 가장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을 누리고 있습니다. GDP 파이가 작은 국가들, 그리고 은행권, 금융기관의 현재 액세스, 계좌가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런 지역에 먼저 깔리게 됩니다. GDP 파이가 작은 국가들부터 암호화폐 채택을 깔아나가면서 이쪽으로 소매용 기준점을 해서 확장을 해서 나아가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서도 엑스팝을 통해서 결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국경 간 결제, 금융기관 간 거액 결제, 도매, 국경 간 결제에 리플과 XRP가 사용이 될 때 정말 큰 파괴력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명이 계속 이동한다고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 CBDC 수명 주기 관리, 리플은 CBDC를 발행, 관리, 거래 및 파괴하기 위한 완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리플과 XRP의 바로 원래 설계된 그 이유입니다. 안전성, 보안 및 복원력, 액세스 포함, 지속 가능성, 상호 운영성 및 오버레이 서비스. 자, 물질의 브릿지 연결로 디지털 물질의 브릿지로서 사용이 된다는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보드, 민트, 분배하다, 파괴하다, 상환하다, 거래하다. 다시 한번 쉽게 언급을 드리면 발행을 만들고 관리하고 거래하고 파괴, 이 부분을 다 관리하는 XRP 원장을 통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런 회계 장부를 공유한다. 그 시스템이 바로 XRP 원장입니다. 그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리플과 XRP가 사용이 되는 부분을 이미 수백 번 언급을 드렸어요. 증시 반등 단기 현상 가능성, 투자자들 경계감 필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자, 헷갈리게 만들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일 수 있어. 단기 반등에 그칠 거야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고요. 비트코인 매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염위기 최악 상태 끝난 듯. 몇 달가 범인의 움직임 예상. 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전 블랙록 임원, 비트코인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 자, 이 자산, 전 세계 자산, 최대 자산 운용사의 블랙록의 전 임원이 비트코인 모두의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저는 사실일 거라 믿고 있다. IMF 통화바스켓에 궁극적으로 큰 그림에서 포함될 그런 그림에 있습니다. 더불어 리플과 XRP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사용이 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물 인터넷의 수수료, 지캐시는 제로놀리지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에 쓰이게 되었죠. 전세계 CBDC가 상용화가 됐을 때 JP모건의 쿼럼 기술, GCash의 기술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더리움 6월 최저치 후 70% 반등했다. 강세 반전 가능성 높아져. 자, 정말 안 좋았었죠. 130, 120, 막 100만 원 깨는 거 아니야? 9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공포가 엄청나게 지배할 때 담으십시오, 여러분. 거듭 언급드리지만 XRP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눌러대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아가십시오. 결국은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리플과 XRP는 모든 토큰과 코인들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토큰들과 NFT와 CBDC 이 중간 브릿지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발행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 155조 달러, 20경원이고요. 전 세계 노스트로 계좌, 전 세계 은행들의 잠자가 있고 놀고 있는 스위프트 현재 1세대를 사용하게 됐을 때 놀고 있는 돈은 1경원입니다. 리플의 시가총액, XRP의 시가총액은 이제 몇십 조밖에 안 돼요.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거죠. 시간으로서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언급드렸죠? 아마존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0배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몇 년 동안 안에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늘 대중과 다르게 생각의 사고방식을 열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대응하시고 우리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